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학에 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출제 기준이라든지 문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OT 맨 첫날 얘기했던 거죠. 그걸 참고하시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34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의 개요가 있고 식품위생의 개념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거에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에도 정의가 있고 환경위생도 정의가 있고 식품위생도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또는 어떤 학자라든지에 따라 틀린데 거의 우리는 WHO가 얘기한 걸 우리가 주로 한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위생이라는 거 이꼴 보건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WHO가 세계보건기구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한 것들을 주로 써요. 그럼요. 우리 지금 식품위생학은 OT 때도 얘기했다시피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죠. 식품위생법에서 우리가 법이 있는 정의를 우리 여기 식품위생학에도 내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WHO가 정의한 것도 또 있어요. 그럼 이 WHO가 정의한 이런 위생적으로 하자는 것이 식품위생법.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 관련 법령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에 먹는 물,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감염병 이런 것들 있죠.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해석 같은 그런 기준을 우리가 WHO에서 지금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434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위생의 개요에서 개념 보세요. 양가로 첫 번째 식품의 정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내가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맨 양가로 첫 번째 건 우리나라 법적 식품위생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제 5장 가서 법교할 때 이게 또 똑같이 나요. 그럼 이제 중요 표시해 두시고 식품이라는 정의는 모든 음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뜻하는데 뭐는 아니냐.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도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뭘 뜻한다? 음식물이에요. 그럼 음식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거죠. 단 조건이 있지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포함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제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 위가 나쁘다. 그럼 위가 나쁜 요즘은 맨 프로에 보게 되면 한 200살까지 살도록 건강에 관한 것들 기능식이 많지요. 까만 쌀이 좋다, 콩이 좋다, 뭐가 좋다 하지요. 그러면 검은 쌀을 먹었을 때 건강 보조식품이다 그러면 건강을 도움 준다 그러면 식품이에요. 그런데 검은 쌀이 위암 치료가 된다고 해서 위암 치료제를 먹게 되면 그 검은 쌀은 식품이 아니고 뭐가 된다? 치료제로 쓰이는 의약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식품이라는 것은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거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두 번째 보게 되면 식품위생 정의가 있죠. 식품위생 정의가 있는데 거기 WHO 정의는 저거에 써놓은 것 같으네. 문제풀이 어디 가서 있는 것 같으네. 그럼 여기에는 우리나라 이것도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에서 식품위생에 해당되는 대상을 찾아라 그래요. 이것도 여기도 나지만 법에도 난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지금부터 없는 것들을 중요히 붙여주시고 식품, 그 다음에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 5가지를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식품위생에 뭐가 아까 우리가 식품의 정의를 양가로 첫 번째 했지요. 양가로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식품의 정의가 아니고 식품위생 대상되는 그 정의죠. 그래서 식품위생에 대상되는 걸 찾아라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죠. 그럼 어떻게 오는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김치가 식품이죠. 그럼 김치를 만들 때 본인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아니면 요즘은 무슨 인터넷에 먹방 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먹방 프로 찍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본인들도 그런 거 들어보고 또 보기도 했잖아요. 그럼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식품위생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김치 완제품 된 것이 식품이죠. 그 다음에 식품에 뭐 집어넣어요? 식품 첨가물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첨가물은 본인들 집에서 고춧가루, 그 다음에 깨소금, 그 다음에 조미료, 액젓, 마늘 이런 것들이죠. 마늘, 그 다음에 고춧가루, 참깨, 들깨 이런 것들이 첨가물이죠. 그럼 김치에 뭘 집어넣었다? 첨가물 집어넣지요. 그 다음에 김치를 밭에서 뽑아가지고 뭐를 해요? 집에 와서 썰잖아요. 써는 기구가 도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럼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기구죠. 그럼 김치를 만드는데 기구. 그럼 이제 첨가물, 고춧가루,
깨소금 이런 거 얘기했죠. 액젓 이런 거 얘기했죠.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치 자체가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첨가물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구, 칼 도마에 똥이 묻어 있는 걸 가지고 배추 썰면 돼요? 안 되죠. 기구도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치를 이제 버무렸어요. 소금에 절여서 양념을 넣고 버무렸다 그러면 용기에, 아들내미 딸내미 주려고 그러면 용기에 집어넣죠. 그러면 김치 자체는 깨끗한데 용기에 똥이 묻었다든지 흙이 묻었다든지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용기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용기에 담아서 아들내미 딸내미 자취할 때 보내준다면 이 포장을 해야 되죠. 포장지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우리가 위생 대상 찾아라면 김치를 생각하는 거, 식품.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고춧가루 이런 것들, 마늘 같은 거, 그 다음에 첨가물, 그 다음에 그거를 빻는다든지 썬다든지 이런 뭐가 돼? 기구가 되는 것이고, 그걸 김치를 완전히 만들어서 집어넣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뜻한다? 용기 있지요. 그 다음 포장지. 이 5가지가 뭐가 되냐면 깨끗해야 된다.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품위생 대상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말하는데, 그래서 배추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김치 담그는 그 과정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게 되면 한 번 봤다든지 그러면 금방 이어지는 거지요. 근데 영양이라는 것은 위생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양 잘 집어넣어요. 영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과 연결시켜서 법에도 똑같이 나고 여기도 난다는 거죠. 중요 표시 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째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에요. 그럼 식품위생법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실기에 가서 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환경위생학에서 맨 첫날인가 이런 거 얘기했지요. 온도를 측정할 때 폐겹상 안에다가 알코올이냐 수은이냐 할 때 수은 온도계를 넣고 잰다. 근데 높이가 몇 미터다? 1.5m.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식품위생법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식품이 튀게 되면 빨리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 내수성 재질로 해야 돼요. 벽 몇 미터까지? 1.5m까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음식 만드는 본인들 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런데 본인들 집은 요즘은 방이나 또는 가까이 있고 막 이래서 뭐 원룸 같은 경우는 잠자는 그 안에도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식당 한두 번 가보죠. 그럴 때 음식 만드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빵떡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식품 조리설은 어떤 것이고 가공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양가로 3번째도 내가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지켜야 될 것인데, 이거는 실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동그라미 두 번째 뭐가 돼요? 이 식품위생할 때 우리가 위생적으로 할 때 개인의 위생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위생이 있고 법적 기준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개인위생이 있죠. 그럼 동그라미 첫 번째 일반적인 사항에는 가본 보세요. 원료실, 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청결해야 된다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법에 가면 닭 한 마리가 돼 있어야 된다. 구획이 돼 있어야 된다.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죠. 그러면 밀가루에 설령 세균이 붙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붙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밀가루에 있어. 그럼 밀가루 놓는 우리가 창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는 우리가 창고, 그 다음 창고가 아니고 식품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굽는 거,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설령 밀가루에 세균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반죽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살아있다 치죠. 그런 다음에 완제품을 만들 때 몇백 도에서 굽잖아요. 오븐 같은 것들은 몇백 도 되지요. 오븐에 빵을 안 구워봐서 모르겠는데 200~300도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구워가지고 포장하지요. 그리고 이제 포장실 하고 나서 완제품실이 따로따로 돼 있다면 설령 밀가루에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때, 입으로 들어올 때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와요?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렇는데 이게 구획대, 구획이라는 건 칸막이에요. 칸막이가 없이 우리가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반죽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굽는 것과 이런 게 같이 있다면 완제품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포장지 넣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창문을 열으니까 요즘같이 더우면 창문을 열어가지고 밀가루가 여기 완제품에 붙었다, 날라서. 그럼 이 세균들이 요즘 같은
경우 증식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되냐,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러는 것들이 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번부터 카번까지는 실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방에서 엄마가 음식하는 걸 봤을 때를 크게 뭐 공장이라든지 또는 식당으로 연결시키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 내부는 항상 청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세요. 중간에 부패가 무엇인지 변질이 무엇인지는 다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게 썩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따 보면 하겠지만 부패는 단백질이 변질된 것이고 변패는 탄수화물이 변질된 것이고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은 무엇이고 냉동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른쪽에 있어요. 본인들 집에 가서 냉장은 신선칸이에요. 그럼 이거 다 실기 문제예요. 이따 얘기를 할 건데 0에서부터 10도까지 이것이 일명 냉장 온도예요.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것이고, 냉동은 영하 18도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냐면 18도로 유지하자는 것이 냉동이에요. 그럼 법에 식품위생법에 가면 있는 거죠. 그래서 냉동고의 온도를 찾아라, 냉장고의 온도를 찾아라 그런다는 거죠. 냉동은 여학생들은 쉬울 텐데 남학생들 같은 게 어려우면 아이스크림 꽁꽁 얼구는 이런 보관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냉동칸이라고 보시면 되나 냉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 냉동이죠. 냉동은 아이스크림 보관하는 곳은 영하 또는 마이너스 18도 섭씨, 그 다음에 냉장은 우유라든지 야채 이런 거 보관하는 건데 오른쪽에서 또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다번에 보게 되면 냉장 보관한다, 냉동 보관한다 이럴 때는 운반할 때도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온도를, 적정 온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관, 운반, 진열 시에도 그들 끝에 뭐 적합해야 되는데, 냉동 운반해야 되는 것들은 냉동 음식이고 그다음 식품이고, 냉장 우리가 보관하는 것들은 운반할 때도 냉장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라번에 보세요. 제조 가공에서는 위생물을 써야 돼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생이 됐지요. 요즘 음식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거나 그 다음 위생모 안 쓰면 그 집 가요? 안 가지요. 그래서 요즘은 다 위생모 그 다음에 마스크는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명 음식 만들 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위생모도 같이 중요시하시고, 그 다음에 마번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우유냐 산양유냐, 이 성분이 틀리죠. 그러니까 같이 혼합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유, 산양유 이러는 것들은 그저 그때 섞어서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또 뭐 산양유가 좋다 또 난리치죠. 몇백 살까지 살 것 같이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원에 보게 되면 중간에 기계, 기구, 음식기구는 세척 또는 살균해야 되고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기구들을 가지고 음식을 뭐가 되는 거예요?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4번에 보게 되면 냉면, 육수, 칼, 도마 이러는 것들은 다음 줄 뭐가 되냐 그러면 미생물 권장 구역에 맞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밥원에 보게 되면 살균 세척할 때 무슨 소독을 우린 주로 하느냐 그러면, 요즘 우리가 실제하고는 틀려요. 요즘은 소독 제품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화학 제품 찍찍 뿌리는데, 우리는 실제 시험에는 화학약품으로 찍찍 뿌린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품업체에서 많이 주로 하는 거 찾아라면 끓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끓이진 거를 엄마들도 안 끓이잖아요. 행주 같은 것도 락스에 그냥 담궈놓는다든지 또는 살균제가 나와가지고 그거 하지 집안에서 펄펄 끓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과 실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다 흰옷 같은 거 100% 면 같은 것들은 삶지요. 그래서 우리가 펄펄 끓여서 우리가 물이 100도에서 끓죠. 이거를 일명 끓인다, 끓여서 살균한다 그러는데, 집에서는 지금 이거를 우리는 시험 대비로 우리가 이론적인 말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비소독 또는 뭐라 그래요? 열탕소독, 똑같은 거죠.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법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소독이나 이꼴 열탕소독이나 펄펄 끓이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걸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식품에서 우리가 살균 소독할 때 우리가 밥원에 살균 세척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살균할 때 어떤 소독을 많이 쓰느냐, 화학적으로 뭐 여러 알코올 소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비소독을 쓸 것이냐, 무슨 소독을 많이 쓴다?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을 쓴다는 거지요. 그럼 100도에서 한 20-30분간 할 경우도 있고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 틀리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환경위생에서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에서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소독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에서도 나지만 여기서도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피제도 없고, 그 다음에 아본에 보게 되면 식품 저장고에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충망을 한다든지
그리고 동물을 사육하면 돼요? 안 되죠. 요즘 뭐 애완견, 애완묘 여러 가지 키우는데 음식 만들 때 강아지들이 와 있으면 개털 날리거나 고양이 털 날리면 우리가 본인들 고양이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거기에 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음식에 오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을 사육하는 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밑에 야채를 우리가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몇 번 이상 씻어라, 5번 이상 씻으라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카본에 보게 되면 유지식품, 유지식품이라는 것이 끓인 거냐 아니면 튀긴 거냐, 튀긴 거죠. 기름 같은 데 튀긴 뭐가 되는 거냐면 라면이라든지 이러는 것들은 기름 같은 것들은 산패가 된다 이런 말 들어봤지요. 산패를 막기 위해서 햇볕을 차단해야 돼요. 우리가 라면 같은 거 기름에 튀겼는데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햇볕이 들지 않는 우리가 음지에다 보관하시오 이랬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유지식품을 보관할 때는 그럼 유지라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다? 이것은 지방질이냐 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이냐 그러면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유지 이꼴 지방. 중요시 해두시고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으로 보관해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 산패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산패를 일으키는 물질은 단백질이냐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 그럼 뭐가 된다? 지방. 그럼 지방이 변질되는 것은 우리가 햇볕도 관여하고 산소도 관여하고 뭐 미생물도 관여하지만 줄을 하나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일광이다 그런 말 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두 번째 개인위생. 식품 취급할 때 개인위생은 우리가 본인들이 엄마를 보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 가보게 되면 주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주방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 이걸 살펴보게 되면 여기 가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마번까지를 아마 금방 이어질 거예요. 아니면 백화점 식품 코너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기필기 다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필기에 나는 문제가 따로 있었고 실기에 나는 문제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구분을 안 해요. 실기필기 다 합쳐서 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조리하기 전엔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그럼 손 소독은 어떤 걸 하는 것인가? 알코올 소독을 하는 것이냐 과산화수소 소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존 소독을 하는 것이냐 역성비누를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역성비누예요. 그럼 역성비누는 손소독제로 가장 좋다는 거죠.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식품에서 식품 소독할 때 하나 찾으시오 그럼 무조건 역성비누예요. 이걸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그러는데 음성비누라 그런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음성비누라고도 잘 썼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양성비누 이꼴 역성비누인데 이거는 식품위생에서도 나지만 몇 장 넘어가면 소독제로 또 나오기도 하지만 환경위생에서도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내가 맨 OT 때 얘기했죠.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럼 역성비누 하게 되면 손소독 그랬죠. 그럼 손소독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그림이 실기가 나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그럼 이 손이 나와요. 손이 통통하죠. 그럼 이 손이 나오면 이거가 만약에 필기를 안 했다면 아니 왜 손바닥을 그려놨나 그러죠. 실기 가면 손소독이 딱 이렇게 손이 펼쳐져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역성비누 찾으라는 거예요. 손이 딱 그려져 있으면 본인 손인지 아닌지 누구 손인지 엄청 통통한 게 생겼죠. 그래서 아니면 왜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 해야 되나 저거를 만든 손 같으죠. 만든 손 같은 것 같아. 누구 근데 옛날에 누구 사진 손이었던 것 같아. 이거를 출판사에서 거기 있는 직원 손을 찍은 것 같은데 통통한 이거 나오면 어떤 거 찍는 거예요? 역성비누 찍는 거예요. 그럼 이 손소독제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어떤 거다? 역성비누라는 거죠. 이게 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잘라요. 맞췄죠? 그럼 이제 맞췄으니까 끄고 내비뒀더니 어떤 학생이 징그럽다 그러던구만. 역성비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톱을 짧게 자른다는 건 누구나 알죠. 왜 그러냐면 요즘 보게 되면 손톱에다 뭐 붙여가지고 찌끄랗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음식에 따르면 입장 바꿔서 본인들이 할 때는 뭐 이쁘다는 사람도 있고 비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그런데 음식할 때 왜 짧게 잘라야 되냐면 손톱에 때가 끼면 균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니큐어 같은 것들 바른 것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유해물질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환경위생에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매니큐어 성분 같은 것들이 납도 들어가고 휘발성 유기물질 이러는 것들이 다 들어가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음식에 떨어지게 되면 음식 만드는 사람이 그런 거를 하고 있으면 본인들 같은 음식 먹겠어요? 모르지. 먹을 사람도 있지만 난 안 먹어. 그런 집 가서. 그래서 손톱을 짧게 잘라야 된다는 건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농성 질환자
화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상 구균은 나중에 보겠지만 고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균이고 고름과 관계된 거니까 화농은 고름이에요. 그래서 화농성 환자를 우리가 음식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 감염병 환자들은 왜 이거를 금하게 하는 거냐면 소화기 질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위생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균성 이질을 앓고 있다. 그러면 볼일을 보고 나서 이 휴지를 가지고 볼일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 손을 안 씻고 음식물을 묻으면 내 손에 똥이 안 묻었다 하더라도 세균성 이질균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 화장질 같은 걸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똥이 안 묻었더라도 뭐가 된다? 세균성 이질균 같은 것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알바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냉면 육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르는 서빙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못된 마음을 먹고 나는 더워 죽겠는데 서빙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원한 데 가서 먹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기다 손을 담궜다고 쳐봐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서 이 손이 들어가면 내가 볼일 본 손이 여기 들어가면 세균이 들어가서 오염될 수 있지요. 근데 세균성 이질은 10마리만 들어가도 감염돼요. 이건 이제 공중보건과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 질환이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주어져요. 그림을 우리가 항상 아까 같이 뭐 손을 그려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그림이라고 하지만 실기에는 박스로 K형처럼 거기에서 다음 중 우리가 보게 되면 K위생이 들어가는 걸 찾아라.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거기다가 신발장 같이 써놓으면, 신발장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리장에 놓는다 이렇게 놓으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공중보건학에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호흡기나 소화기는 7, 80%를 막을 수 있어요. 무엇만 하면 바깥에서 왔다가 손발 깨끗이 신고 환기를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하면 호흡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손발만 깨끗하게 씻고 바깥에 나갔다 왔다, 그리고 와서 손발 깨끗이 씻고 그 다음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을 반드시 씻거나 이러면 소화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된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맨들을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균 같은 것들이 묻어 있는 것들을 음식하는 조리장에다 두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는 반지 같은 거 끼는 거를 금하는 거. 왜 그러냐면 반지 그 틈에 무엇이 낀다?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손에는 반지 끼는 것도 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거 매니큐어나 이런 손톱 같은 것도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생모, 위생보, 마스크 이런 것들 철저히 쓰고, 그리고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개위생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실기필기 다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 화농성 환자 왜 금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포도상 구균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몇 장 넘어가면 이런 것이고, 네 번째 양가로 네 번째 보게 되면 위생적 보관 있죠. 식품을 보관할 때는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분류부터 보자고요. 물리적인 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환경위생과도 처리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환경위생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자정작용에서 물리적 우리가 자정작용, 화학적 자정작용, 생물학적 자정작용 그랬죠.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때는 물리적 보관 방법,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어떻게 돼 있어요? 화학적 처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생물이 관여하는 거를 생물학적 보관 그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가 된다? 미생물에 의한 처리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종류를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보관할 때는 뭐가 된다? 물리적 보관, 그 다음에 화학적 보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미생물학적 보관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물리적 보관 방법에는 지금 동그라미 가번 보게 되면 냉동 영하 18도지요. 냉장 0에서 10도 보관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본인들 냉장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억부터 이응번까지는 냉장고에 대한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게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실기 문제예요. 실기 문제라고. 그럼 이제 기억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응번까지 있고, 일단 분류부터 볼까요? 물리적 처리에는 냉장 냉동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번에 뭐가 돼요? 가열살균이라는 건 끓이는 거예요. 가열살균 한다는 건 100도에서 끓이면 무슨 말을 쓴다는 거예요? 가열한다는 건 자외소도 이꼴 열탕 소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탈수 말리는 거죠. 요즘 나물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또는 고사리 같은 것들이 요즘
요즘 시골 학생들은 알 텐데 도시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고사리 같은 것들 나오면 겨울에는 안 나니까 지금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 내내 다음에 봄까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겨울에 요즘은 근데 하우스 재배해가지고 고사리도 아마 나올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제철 음식을 1년 내내 먹기 위해서 건조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건조탈수. 그 다음에 자외선 주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축법, 진하게해서 보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화학적은 말 그대로 약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약품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방부제, 방부제 이꼴 보존제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우리가 식품위생 몇 장 더 넣어가면 첨가물로 별도로 할 거예요. 그럼 화학적 보관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 방부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방지제,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가지고 미생물이 증식 안 하게 하는 우리가 잼 같은 것들이 설탕을 집어넣는 거죠. 염장법은 장아찌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산저장법. 우리가 본인들이 왜 우리가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피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새콤하지요. 그래서 이게 산저장법. 그런 다음에 또 가스 저장법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 저장법이 있고 그 다음 미생물 처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된장, 고추장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보관하자고 하지요. 그게 발효식품이죠. 그런데 좋게 말하면 발효식품, 미생물에 의해서 보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쁘게 말하면 뭐가 돼요? 치즈나 요구르트나 이러는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미생물에 의한 보관이죠. 나쁘게 말하면 썩은 거다. 그래서 썩었다 우리한테 우리가 발효식품이다. 이거는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식품이고 우리한테 해를 주면서 썩으면 음식이 똑같이 썩지만 우리가 뭐라 한다? 우리가 변질됐다 또는 우리가 썩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럼 보관 방법의 이름을 대충은 알아뒀지요. 그럼 이제 대충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물리적 방법에서 실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는 우리가 냉장, 냉동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보자고. 435페이지 기억부터 이응번까지 첫 번째 냉장고가 있다고 치면 벽에서 몇 cm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0cm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것들을 스탠드 서 있는 거 요즘은 에어컨도 천장에 매달린 거 이것도 천장에 매달렸네. 우리가 창문형도 있고 천장도 있고 또 벽걸이형도 있고 그런데 스탠드를 생각할 때 바로 붙이진 않지요. 이 그림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실기 가서 여기 안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네. 있구나. 이거지요. 냉장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냉장고는 먼저 보면 이런 거예요. 냉장고가 있죠. 그럼 냉동실은 영하 18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인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요즘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소형 냉장고가 나온 다음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냉장고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양문형이라고 봤죠. 이쪽에는 냉장, 이쪽에는 냉동. 그런 냉장고들을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소형을 가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냉장고를 마트 같은 데서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맨 꼭대기는 냉동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실기 문제예요. 냉동은 몇 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음이 꽁꽁 얼거나 아이스크림 보건 같은 거 또는 건조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춧가루나 이런 건조한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 영하 18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보게 되면 A, B, C가 있죠. 그런데 냉동실 바로 밑에는 신선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선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고기 같은 거 집어넣죠. 그런데 본인들이 우리 엄마는 냉동실에 보관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고기는 냉동육이죠. 냉동육하고 냉장육하게 되면 나는 고기를 잘 안 먹어서 별로 그 맛인 것 같은데 이 냉장육이 맛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냉장육이 더 비싸잖아요. 냉동육보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냉장육을 보관할 때 여기 생선이나 고기 이런 것들은 A에다 보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5도 정도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지류 같은 거 보관하는 것이고 야채는 야채 박스 있죠. 본인들 엄마가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것들 음식 놓은 것들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금방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냉장고를 설치할 때는 벽에서 나중에 실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벽이라고 치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여기 이제 벽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벽에 있으면 입체적으로 따르면 입체적으로 안 그려져서 그런데 냉장고와 벽은 몇 cm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10cm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또 한 번 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잘나는 것이 맨 밑에 우리가 C에는 무엇을 보관하는 것인가? 여기는 야채예요. 야채를 보관한다는 거죠. 여기 안 봤네. 그거 먼저 볼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10cm 떨어뜨린다는 요것이 10cm 떨어뜨리는 건 실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읊었던 것들이 어디에 있다? 15번에 A 우리가 보게 되면 B번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15번에
우리 냉동실은 영하 18도로 되는 것이고 다 중요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건조한 김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그런 다음에 이런 걸 보관하고 육류는 냉동육은 여기 보관하지만 냉장육은 어디라고요?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 냉동고에 일반적으로 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냐? 사람들이 또 사람마다 식단 할 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선 같은 거 넣는 것들을 본인들 집에는 냉동고에 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잘 안 내고 주로 뭐가 내? 요게 C가 나요. 그래서 여기는 김이라든지 냉동고에 온도를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야채를 넣는 곳은 누구나 여기 야채 박스 있죠. 야채 박스에다 고기를 넣진 않지요. 그래서 여기는 야채 박스 넣는 C는 무엇을 넣느냐? 시금치나 또는 과일이나 이런 걸 넣는다는 거죠. 온도는 몇 도가 된다? 한 7에서 10도. 우리가 보게 되면 냉장 온도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나 묶어 중요해 보시고 일단은 A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육류나 어류, 그 다음에 냉동실의 육류 같은 건 냉동육이고 그 다음에 냉장육이 더 맛있어서 신선하게 먹고 맛을 우리가 음미할 때 더 맛있게 먹으려면 냉동보다는 냉장육을 먹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어류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유지가공품, 그 다음에 하단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야채나 과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10cm를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용량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냉동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꽉 채우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냉동고에도 1년 내내 2년 내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냉동에 넣는 것도 기한은 6개월이라고 그래요. 지나면 냉장고에서 냄새나죠. 냉동고에 넣었던 음식도 냄새나요. 그래서 보관을 6개월 이상은 보관 안 하는 거래요. 근데 주구장창 1년 내내 넣기도 하죠. 근데 냉동고에 들어갔던 거 꺼내서 먹으면 맛이 없지요. 맛이 없고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것도 물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건조한 것들 뭐다 신선한 야채 같은 게 더 맛있듯이 냉동고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몇 %만 집어넣느냐? A, B, C. 냉장은 80%만 집어넣어야지만이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돼서 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마트 갔다 와가지고 미저 터지게 넣죠. 미저 터지게 안 들어가면 발로 밀어서 넣는 정도로 한꺼번에 사다 놓죠. 이러면 냉장고에서 음식들이 변질될 수가 있죠. 그래서 냉장고에 무한정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80%만 집어넣고 이 냉장고라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구장창 우리가 여기다 뭐 2주, 3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냉장고에서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리스테리아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도 이하에서도 자라요. 4도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었던 음식이라고 안심할 수 있다 생각해서 먹으면 여름철 같은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할 때도 이런 말 할 거예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에 넣었던 음식을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80% 정도만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주 열지 말아야지만이 요즘 뭐 전기료도 비싸다는데 자주 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집은 냉장고를 사고 나서 팔을 때 망가져서 우리가 버릴 때만 우리가 하는 줄 그냥 그렇게 쓰는 줄 알지요. 냉장고에서도 균이 증식된다고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음식을 꺼낼 때 여러 가지 떨어지기도 하지요. 음식 같은 거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계는 중간에 설치해요. 이것도 잘라요. 지금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시험해 놨어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왔다고 치면 잘못된 거 찾으라면 지금 뭐가 없어요? 온도계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집은 양문이라 그러면 생각하면 안 돼요. 양문 냉장고는 우리가 문 열 때 그 문 앞에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관행상 옛날부터 우리가 1인 가구 대상으로 했던 이 냉장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은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온도계가 빠진 거죠. 이렇게 온도계.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계 이거를 여기 중간에 온도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본인들 우리가 마트를 한번 가보세요. 양문형이 있으면 본인들이 이 그림이 에어컨이 아니고 냉장고 그림이 이해가 안 될 텐데 마트 같은 데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1인 가구 소형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온도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빠진 걸 찾아라면 온도계가 빠졌다는 거죠. 따라서 거기 온도계는 냉장고 중간에 우리가 보기에도 원래 돌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몇 도 몇 도.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다는 거죠. 온도계 그림.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냉동은 영하 18도, 그 다음 냉장은 0에서 뭐가 되는 거 10도. 다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의 목적은 우리가 오래 보관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선하게 잠깐 보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의 목적은 A번부터 D번까지 다 묶어 중요시해 드는데 자기 소화 지연이에요. 그럼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 똑같은 건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식품이 변질될 때 보게 되면 부패됐다, 썩었다 그러면 우리가 썩기 전 단계가 자기 소화예요. 이꼴 자가 소화인데, 따라서 우리가 냉장고 보관은 장기간 보관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화 또는 자가 소화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미생물 증식을 조금 지연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증식을 저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소화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썩기 전 단계가 썩었다는 못 먹죠. 썩기 전 단계가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인데, 이거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온도가 우리가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죠.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온도는 미생물마다 틀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온균이 많아요. 그럼 중온균이라는 것은 몇 도를 좋아하느냐? 우리나라 여름 기온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본인들이 겨울하고 여름하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음식이 바깥에 나왔을 때 잘 썩어요? 여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적 용어가 있어서 우리가 저온균이니 중온균이냐 고온균 그러지, 쉽게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을 접목시키면 금방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화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미생물, 우리가 증식하는 온도가 냉장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조금 늦게 미생물들이 증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편질이 지연되고, 편질이 지연되는 것들은 뭐가 된다?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자는 거예요.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유지하는 거죠. 중요시하시고. 그래서 냉장고의 목적은 자기 소화 지연, 그 다음에 우리가 변질을 조금 미생물 증식을 저지, 그리고 변질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단기간 뭐가 되는 거예요? 보관하자는 거죠. 단기간 신선도를 유지하자는 거지 장기간 유지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아닌 거 해놓고 나서 무엇을 써느냐면 정리 이렇게 써놔요.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이렇게 넣는데, 정리균이라는 건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이렇게 써놓으면,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는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이질이라는 것은 설사죽죽하는 거예요. 이질은 설사죽죽하는데 세균성 이질과 아메바성 이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 세균성 이질은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 것들을 질병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설사병들이 많았어. 이것이 세균성 이질과 아메바성 이질인데, 우리 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 파리들이 많고 똥푸는 화장실이 많아가지고 이런 세균성 이질이 많이 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질을 정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질이라는 건 이질은 세균성 이질과 아메바성 이질인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관행상 썼던 말이 정리예요. 정리라는 것은 이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에서는 균을 죽여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의 목적은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 지연, 편질을 지연시키는 것이고 미생물 증식을 지연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하자는 거지 장기간 아니죠. 틀린 것 찾아라면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됐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열소독은 팩도에서 끓인다는 것이 일명 차비소독 또는 어떤 음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틀린데, 팩도에서 또는 뭐가 된다? 몇 분간 한다? 20-30분 한다 또는 15분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조탈수 있죠. 건조탈수라는 건 말리는 거예요. 건조 이꼴 탈수 똑같은 건데, 우리는 사람과 음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65% 이상이 물이다. 공중보건에서 이제 할 건데, 여러 가지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쌀 같은 경우도 뭐가 된, 또는 식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간과 비슷하게 한 60-70%가 물이에요. 그럼 이 물을 있는 곳에서 미생물들이 자라니까 이걸 말리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이하로 다운시키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미생물 증식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미생물 하게 되면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곰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여기서 식품에
식품에서 얘기할 때 세균과 곰팡이를 주로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이런 거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들어봤죠. 정수기에서 세균이 증식한다 이래요. 우리가 정수기에서 곰팡이가 폈다 이런 말을 해요. 주로 정수기에서 청소를 잘하면 우리가 세균이 증식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따라서 물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저 곰팡이보다 세균은 습도가 높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조해서 오래 보관하려면 일반적으로 주위에는 곰팡이보다 세균이 많거든요. 따라서 건조할 때 건조를 시킨다 그러면 건조 또는 탈수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 15% 또는 15가 없으면 몇 퍼센트 하는 거예요? 15가 없으면 14% 이렇게 하는데 이거 15% 또는 14% 또 이상이냐 이하냐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하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15%를 주로 하는데 15%는 세균 같은 것들은 15% 이하로 건조시키면 세균이 증식을 못한다 그래요. 근데 곰팡이는 우리가 14% 이하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식품전공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땅콩 같은 경우는 수분이 7%가 되더라도 곰팡이가 피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식품마다 우리가 건조했을 때 균들이 증식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무더기로 묶어서 일반적으로 쭉 묶어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논할 때 15% 또는 14% 된다는 거죠. 또 그러면 이렇게 묻겠지요. 땅콩은 7% 이하에서도 증식하는데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식품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위생사를 보지요. 그렇게 너무 자세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사는 큰 틀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1번에 14%, 2번에 15% 나오면 어떡할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15%가 나오면 14%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4 내지 15 이런 것들은 14로 우리가 줄인다 그러면 곰팡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15는 세균 같은 것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요 퍼센트 한 것들에서 건조 탈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자외선 살균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앞에서 왜 환경위생에서도 자외선에 의한 살균 소독 공기 중에 살균작용 자정작용 얘기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농축 진하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럼 물리적 소독 방법 봤지요. 그 다음 화학적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화학적 처리에는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방부제를 쓴다 또는 뭐가 되냐 보존제를 쓴다 이러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첨가물 가서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해놓은 식품공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466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 첨가물에 방부제, 보존제 이러는 것들이 있죠. 여가서도 더 자세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요것만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식품공전도 우리나라 말 그대로 식품을 어떻게 만들 때 규격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그래서 수백 페이지 되는 것들을 식품위생학에서 위생사 대비해서 몇 개만 써놨다는 거죠. 그럼 이제 436페이지 와서 화학적 처리에는 방부제가 있고 아까 이름은 알아두라 그랬던 거죠. 방부제 이꼴 보존제는 DHA, 디히드초산인데 거기 467페이지인가 어디다 써놨을 거. 이거는 2010년도에 삭제됐어요. 근데 봐보세요. 삭제됐지만 여기 위생사 시험은 나요. 또 어디다 놨냐? 공무원 대비해서도 DHA가 잘 나요. DHA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디히드초산이죠. 나는데 나요. 난다고. 근데 내가 뒤에다 써놔서 안 날 수도 있는데 삭제가 된지 이걸인지 쓰지 말라 보존제로 안 쓴다는 것이 10년 전부터인데도 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현실과 시험은 동떨어진 것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안식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어차피 올 거니까 방부제 이꼴 보존제 오래 보관하자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밀이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밀값은 떨어졌는데 왜 라면 값은 비싼 거요? 이렇게 하던구만. 그랬는데 우리나라 밀로 밀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쓰진 않죠. 밀농사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해 올 때 우리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지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중국이 지금 60년대 70년대 이랬던 것처럼 후진 국가일수록에 위생적이 떨어져요. 우리도 60년, 70년, 80년대 위생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선진국일수록에 더 위생적으로 재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것이 좋다 그러는 거냐면 오는 과정에서 썩으니까 뭘 집어넣어요? 배를 운송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물질에 해 있는 게 있나 없나 이런 검사할 때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방부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재배하는 것과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재배할 때 비교하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더 위생
위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걸 먹으라 그러냐면 우리가 방부제 같은 걸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밀이 아니고 다 보게 되면 무슨 호주산, 캐나다산, 무슨 미국산 밀가루인데 거기 과자 만들고 빵 만들 때 무방부제 이렇게 썼죠.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는 방부제를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만약에 어떤 빵떡을 만들었다. 그럼 내비두면 썩어야 되죠. 그런데 보라니까 일주일 내내 내비둬도 방부제 안 넣었다는 것도 본판도 안 나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밀 자체에서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 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철저히 식품을 검사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식품 쪽에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가 폭등을 한다든지 밀가루 수입이 늦어져서 그러면 국민들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풀고 나중에 검사하는 경우도 있거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약에 방부제가 기준치 이하로 돼야지 되는데 이상 들어갔다. 근데 이미 밀가루가 부족해서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풀으라 그러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벌써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 사람들 입으로 다 들어갔어. 똥으로 다 됐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옛날에,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너무 방부제 들어간 수입산을 많이 먹어서 미라가 될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럼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들이 좋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더 위생적으로 재배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부제 나중에도 할 것이고 중요시해도 지고, 산화방지제라는 건 산패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산패라는 것은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 어디 있냐, 437페이지 네모 이 3번에 변질이 있는데 요가서 할 건데, 부패는 단백질이 변한 것이고 변패는 당질과 지방이 변한 것이고, 산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패는 지방이 뭐에 의해서 변했다? 미생물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소에 의해서 변질됐다 그랬죠. 그래서 기름튀김과 같은 거 우리가 햇볕을 차단하라 그랬던 거죠. 그러면 산패를 방지하자는 것을 요가서 이제 산패와 중요시할 건데, 산패는 거기 보게 방지제로서 산화방지제 또는 산패를 막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서 중요시해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디부틸 히드록실 톨루엔을 BHT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일명 뭐가 돼요? BHA.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우리가 B로 시작되니까 BHA라고 하는데, 디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일명 뭐가 돼요? D로 시작되니까 D 이래야 되는데 왜 BHT라 그러냐? 이거 잘못된 거 오탄이냐? 오탄이에요. 약자라는 건 관행상 쓰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번에 디부틸 히드록실 톨루엔은 BHT라고 얘기하고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BH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식자산 프로필. 어차피 아까 왜 우리가 보게 되면 첨가물 가서 다 외워야 되거든요. DL 알파 토코페롤. 이거를 토코페롤 그러기도 하고, 토코페롤이 뭐가 돼요? 비타민이죠. 비타민 E가 되는데 여기서 DL이라는 건 산광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이 산패라는 건 지방, 유지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L은 일명 햇볕을 뜻하는 그 선광을 뜻하는 것이고, 알파, 베타는 유기학 배운 학생들은 아마 봤을 텐데 아미노기, 단백질 어디에 붙었냐 이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DL 알파 토코페롤 그러기도 하고 그냥 토코페롤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비타민 E 이렇게도 난다는 거죠. 이것들이 산패를 방지하자고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설탕과 소금은 일명 화학적 뭐가 돼? 보관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래 보관하자고 장아찌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소금을 음식을 100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무가 있다고, 무 한 개면 뭐를 넣는다? 소금은 무에 우리가 10개로 날아가서 하나를 넣는 거죠. 10%를 넣게 되면 짜게 돼서 오래 보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거 잼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뭐 하우스도 많아서 여러 가지 과일이 겨울에도 나지만 옛날에는 봄에 딸기가 나고 겨울엔 안 나니까 오래 보관하자고 해서 비타민C 섭취하자고 해서 딸기 한 그릇이면 설탕 한 그릇, 이것들이 뭐가 돼요? 50대 50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당장법 그런다는 거죠. 소금 넣어서 보관하자는 것은 염장법. 그럼 염장법은 몇 % 소금을 넣는 거예요? 음식물 기준 했을 때 10%. 이게 없으면 10% 이상, 장아찌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장법 뭐가 돼요? 잼 같은 것들이 몇 %? 50%. 그래서 이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건조 탈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은 물리적인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있죠. 첫 번째 이제 요 퍼센트 단위로 외우려고 그러면 화학적에 들어가는 염장법. 염장법은 뭐가 된다? 소금을 몇 %? 10%. 10%가 없으면 10% 이하예요? 이상이에요? 이상이죠. 이것이 일명 NaCl.
염화나트륨을 집어넣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적 처리법 건조탈수 14 또는 1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당장법 있죠. 당장법은 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은 뭘 집어넣는다? 50%. 50%가 없으면 50%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연결시켜서 중요 부셔 두시고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NaCl 소금을 넣어서 오래 보관하는 장아찌 같은 것들은 원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부터 1번까지죠. 묶어다 중요 부셔주고 수분 활성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수분 활성이 무엇인가는 그 뒷장 할 것이고, 그래서 수분을 뺀다고 생각하면 이따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것들이 독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 분압 감소 그랬는데, 분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경위생파트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분압이라는 건 특정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압력인데, 우리가 산소 분압이 떨어졌다는 건 산소 농도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 가서 분압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산소 분압이 낮아졌다 이런 말들을 거기서 할 거니까 여기는 단순히 그냥 외우시면 돼. 원리는 환경위생에서 또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분 활성치를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삼투압에 의해서 원형질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염소가 독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이 다운돼서 우리가 장아찌, 일명 짠 것들, 이것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피클 같은 것들을 pH 산저장법이죠. 이거는 pH 5 이하다 그러기도 하고, 또는 4.9 이하다 또는 4.7 이하다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5 이하 pH 그러기도 하고, pH가 무엇인가는 또 환경위생 가서 할 거예요. pH가 무엇이냐, 누가 정의를 하려면 환경위생 파트 가서 우리가 pH 정의를 내리시오.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수소이온의 역수라는 건 분모로 가는 거죠. 역수의 로그 상용대수를 취하는 거죠. 그럼 pH라는 것은 우리가 산도가 있느냐,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이거 나눌 때 초등학교 때 하죠. 환경위생 파트가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pH 우리가 5 이하 또는 pH 4.9 이하 또는 pH 뭐가 돼 4.7 이하 이렇게 되면 새콤한 이러는 것들 피클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스 저장법은 CA 저장법, 이것도 가스 저장법도 우리가 무엇이 된다? 화학적 처리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의한 것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들은 미생물 저장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시간 끝났고 10분 쉬었다 식후미 감별법을 볼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